어, 지금 제 상태는 굉장히 뭐랄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공황장애를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니 영상을 보는 사람, 뭐 영상 보는 사람이 없지만 언젠가 이 영상을 누가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공황장애를 겪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황장애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 이 공황장애가 다시 위기의 순간이 되면 또 이렇게 그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사람을 괴롭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때까지 없던 공황 발작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의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계속 오줌이 나오려고 합니다. 계속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오줌은 안 나오고, 화장실 가고 괴롭고, 호흡은 가쁘고,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제가 2년 전에 2019년 초중반 때 겪었던 공황장애, 공황 발작에 대비한 오늘의 행동 패턴은 제가 생각해도 대견할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황 발작 겪을 만한 사람이 지금 제가 수영장을 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죽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죠. 자, 핵심부터 얘기할게요. 감정이 자기 몸을 지배하면 그렇게 됩니다. 시간을 계속 주면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뭔가 떠오르고, 이 생각이 자기의 감정을 북돋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우선이고, 감정이 생각으로 지배돼서 나오고, 이 생각이 신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죠. 극도로 우울한 감정이 극도로 부정적인 신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막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은 가쁜데 몸에 힘은 없고, 사람이 노곤하니 머릿속에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죽은 편이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이랑 처음이랑, 그때는 지식이 없었으니까 공황장애에 속수무책으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죠.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상비약이 있어요. 상비약. 공황장애를 겪었다가 저는 공황장애에서 거의 약을 다 뗐거든요. 거의 약을 1년 좀 넘게 동안 먹으면서 약을 거의 다 뗐어요. 전부 다 뗐는데 단 하나, 수면에 약간 도움을 주는 약, 그거 외에는 다 뗐습니다. 다 뗐다가,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신경안정제, 알프람 자낙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약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알프라졸람, 알프람을 급하게 한 개를 먹는 거죠. 한 개를 딱딱 먹습니다. 그러면 30분 뒤에 신경이 상당히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막 요동치던 감정들은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동네를 돌았습니다. 동네를. 이제 잠도 안 오고, 몸은 계속 발작 증세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동네를 돌았어요. 처음에는 문 밖에 나가는 것도 좀 힘든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나갔죠.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립니다. 한 바퀴 돌면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남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리고 이때까지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부모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배우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자식은 나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요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 사람들의 얼굴을 자꾸 떠올리고, 그 다음에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이때까지 제가 존경스럽다고 얘기한 사람이 뭐 제 자화자찬 같지만 몇 명 있어요. 예, 그 몇 명들의 얼굴을 한 명씩 두 명씩 떠올리면서 돕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치료하는 사람들은 제 손끝만 보고 있거든요. 이 원장님한테 치료받고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낫게 했고, 그렇게 해서 제 손끝만 기다리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제가 괜찮으니까 돈 쓰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저만 봅니다. 저만 봅니다. 그래서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동네를 계속 돌았어요. 처음에는 한 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돌잖아요. 그럼 조금씩 나아져요. 뭔가 모르게 조금씩 나아져요. 문 밖에 나설 때 상태가 억눌러진 상태가 100이었다고 하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90이 돼요. 두 바퀴 돌면 80이 돼요. 세 바퀴 돌면 70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약을 하나를 먹고 동네 돌면서 점점점 줍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려고, 뭐가 됐거나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을 하려고 운전대를 찾고, 출근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면 뭔 일 하고 그 와중에 정신과도 오늘 예약 잡아서 갈 수 있으면 가고, 계속 오늘 할 일들을 병원에 와서 병원에 앉아 오늘 출근을 해야 되나? 내가 이딴 정신 상태로 환자를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출근을 해서 오늘 봐야 될 환자 차트 리뷰를 하면서 내가 행동을 하면 공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는 이러한 공황이 극도로 억제됩니다. 근데 공황 상태가 패닉 디스오더거든요. 공황 상태가 극도로 억제됩니다. 이 말은 뭐냐? 행동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고요. 행동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고, 감정이 사고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할 때는 행동이랑 감정이랑 정반대 선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지금 내 행동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는 행동을 하는 게 힘이 너무 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게 행동이고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나를 완전 지배하고 있잖아. 이때는 이 완전 못 움직이게 합니다. 얘가 이거를 반대로 돌릴 수 있는 키거든. 근데 얘가 이거를 지배할 때는 이걸 완전히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약 먹고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건데, 이 순간에 감정을 못 이겨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안 되지. 이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행동하기 극도로 힘든 상태인 건 알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면 점점 이렇게 된다. 점점 이렇게 된다. 점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그렇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공황장애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동이 뭔가? 운동이 행동이에요. 행동. 몸이 진짜 쓰러질 때까지 행동은 안 하더라도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리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공황장애에 걸리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운동을 해서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계속 눌러야 됩니다. 야, 그 감정 필요한 거 아이가? 야, 그런 감정이 배설되는 데까지 놔두면 필요하지 않나? 아니요, 안 필요합니다. 별로 안 이롭습니다. 그런 감정에 내 몸을 맡겨갖고 사람들이 계속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할지도 모르지. 아니, 저는 그것도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행동이,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행동이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간혹가다 감정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잠깐 올 때가 있죠. 근데 그나마도 잠깐입니다. 감정이 불필요하냐? 불필요하다고까지는 말 많을게요. 근데 감정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롭지 못하고 해롭습니다. 이 감정이 계속 자기를 컨트롤하게 놔두지 마세요. 힘들어도 움직이세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약 먹으세요.
이 약이 일시적으로 내 몸이 행동할 수 있는 빌미를 줍니다. 행동할 수 있는 빌미를 줘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신력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저 지금 수영하러 가거든요. 수영해서 뭐 제 원래 표준 페이스만큼 빡세게는 못 하겠죠. 저 수영 굉장히 잘 하니까. 그렇게 빡세게는 못 하겠죠. 제일 끝에 가서라도 상관없습니다. 제 행동이 제 정신을 반복적으로 누를 수 있으면 돼요. 제 행동이 제 감정을, 왜냐면 감정은 증폭돼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정도인데 가만 놔두면 이만큼 부풀어갖고 거짓말을 해요. 넌 망했어, 넌 실패자야. 아닌데 감정이 진짜로 이만큼 부풀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당연히 눌러야지. 우리가 항염증제, 소염제가 인체에 염증이 필요한 반응이라는 건 알겠어요. 염증이 필요한 반응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너무 심해서 몸의 전반적인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필요하지 않은 고통을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염제를 주는 거예요. 소염제를 줘도 염증뿐만 아니라 그 병원균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염증제랑 항생제를 같이 먹어서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염증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염증이 항세균성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항생제가 해주게 하고 소염제를 먹어서 염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편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안 움직이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움직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움직여야 됩니다. 밖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꽁꽁 뭐 걸치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중얼 거려요. 저도 옛날에 힘들 때 울면서 동네 돌았어요. 근데 동네 2바퀴, 3바퀴, 4바퀴 울면서 계속 돌면 뭔가 조금은 나아져요. 그리고 또 약 먹으면서 또 나아지고, 그 약 먹어서 괜찮아지면 운동하면 좀 더 나아지고, 또 부스부스 올라오면 약 먹고 운동하고, 약 먹고 운동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2019년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지식도 한 개도 없었어요. 그냥 감정이 나를 때릴 때까지 다 놔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병원 일이 딱 끝나면 또다시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감정이 지금 감정 억눌렀는데 행동이 끝났잖아요. 집에 오면은 차에서 운전하면서 생각만 하지 뭐. 그럼 감정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약 먹고. 그 다음에 집에서 뭘 했느냐? 첼로 켰습니다. 저 첼로 배우거든요. 첼로 배우면서 제가 잘 못하는 음이지만 그걸 계속 켰어요. 처음에 첼로 킬 때는 안 하고 싶습니다. 첼로 케이스에서 첼로 꺼내는 것도 싫어요. 그냥 싫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행동을 나오는 거를 못 나오게 막고 자기가 몸을 틀어지려고 하는 감정의 나쁜 악행입니다. 행패입니다. 행패.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는 거는 본인의 정신력이죠. 본인의 의지죠.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라. 첼로 켰어요. 당연히 처음엔 하기 싫지. 첼로를 5분 하고 10분 하고 15분 하고 20분 하고 하니까 처음에 5분 할 때는 첼로 그만할까? 10분 하고 나면 그만할까? 15분 하고 20분 하고 하니까 점점 계속 할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첼로 끝나자마자 지금 수영하러 가잖아요. 수영하러 가는 와중에 이렇게 막 중얼거리면서 제가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감정의 폭주를 막아줍니다. 감정의 폭주를. 수영장 가서도 처음에는 수영 잘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자유형 50m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돌고 나면 더 괜찮아질 겁니다. 또 집에 오는 거죠. 집에 오면 또 약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길면 일주일 정도만 부지런히 하면 다 컨트롤 돼서 아마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이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이러한 행동 패턴, 자기가 공황장애가 또다시 발발해서 본인을 괴롭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중요한 단어, 행동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 감정이 나쁜 것이다.
요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